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요, 지난 6일 저녁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이 주 대표 말로는 김 원내대표가 이 부동산 입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데 대해서 시간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요, 더 따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니 더 따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받아들였어, 그겁니까? 이게 무슨 선문답도 이런 선문답이 있습니까?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해야죠. 미래통합당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부동산 입법도 그렇지만은요,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 이걸 가지고 김태년이라는 사람이 주호영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게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임무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우리 하나도 안 할 거야, 다 갖고 가, 이렇게 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기를 보여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뭔가 달라졌습니까? 무슨 효과적인 대여 투쟁 방식이 나왔든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이 결속을 했든지, 그런 게 뭐 있었습니까? 표나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이 무슨 중요한 안건마다 우리는 불참, 이래가지고 표결에 불참하는 그 이외에는 본 게 없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본회의 5분 이 발언에서 윤혜숙 초선 의원이죠, 미래통합당. 이분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말로 시작되는 그런 아주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멋있는 연설을 한 외에는 미래통합당의 활약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말이죠,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합당은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죠. 자기들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 기회에 말이죠, 보다 설득력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저 오만방자한 저 태도를 꺾을 수 있는 무슨 그런 원내 전략도 나와야죠.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임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마주 좀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이외에는 통합당이 있는지 없는지 무사안이란 나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요, 민주당은 교만하고 또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집권당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법률가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법률가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에서 법이 예사로 경시되고 법이 악용되고 법이 개혁되고 이런 일이 항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훗날의 기록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친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문재인 정권의 이 법률가들이 반드시 기록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청와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우선 그거 피하고 보자, 이런 심사인 것 같아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5명이 저는 사표를 냈다죠. 그런데 다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주택자인 이제 수석 비서관 3명 정도는 나가고 나머지는 다 눌러앉을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노영민 실장은 2주택자다가 주택이 청주에도 하나 있고 서울 반포에도 하나 있다가 청주 거 팔겠습니다 이랬다가 온 여론의 망신을 당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반포 거 대신에 팔겠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여론의 공격을 못 견디게 되니까 2개 다 팔았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 눌러앉을 핑계는 생긴 셈이죠.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이게 소나기 피하기식 그런 사표지, 이게 정말로 진정어린 그런 사표겠습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부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부동산 문제의 주무부처지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가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이 순간만 넘기자, 이 상황만 모면하자, 그런 생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 국민을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세력들,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문빠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하다. 그 세력은 이런 신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건재할 수 있어. 우리 지지 세력이 누군데? 그러고요, 많은 국민들이요, 이 자기들이 극렬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도 마치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국민도 많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그 오만을 부추겨 주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고만장한 태도, 그 다음에 정권적 차원의 검찰 사병화, 이걸 아마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사,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 정권의 국민 경시,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11일자로 이제 단행된 검찰 인사, 여기서 호남 편중, 친정부 편중, 이런 이제 인사다. 요직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추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인사가 만사다 이러면서 인사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자평했답니다. 그 남이야 뭐라고 하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말이죠, 보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이라도 엮일 만한 사람은 다 한직으로 내모으는, 바꿔버리는 그런 토벌식 인사였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야 뭐 추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에 나가서 야당 의원이 그 예전에 그 지휘권 발동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따지니까 몇 번 듣다가 자꾸 말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문 대통령이 말립니까? 제지를 합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까? 왜 이제 이런 인사를 계속 그 지난 1월에 이어서 또 7개월 만에 다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밀어내기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냥 윤석열 총장 대통령 임명관자니까 물론 임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불러서 우리하고는 안 맞다, 당신 나가달라, 이렇게 해임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자기가 져야죠. 그런데 정치적 부담 지기 싫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이 해임했다 이래되면 윤 총장을 영웅 만들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쥐어짜가지고 자기 발로 떠나도록 만들겠다 이건데, 아니 한 국가의 정부가 일 개인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겁니까? 예, 아무리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을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을 얼마나 더 우습게 한다는 겁니까? 이 문 대통령이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그런 나라, 그걸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갈수록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주권 재민의 원칙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권이란 것은, 그것은 국민이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행사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해야죠. 응징할 때는 응징을 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3개월간 정치를 해오는 걸 보면 제 느낌으로는 거의 생체 실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저 직장을 줄여버리고 뭐 일자리를 줄여버리고 이런데도 어느 정도 고통을 겪나? 고통을 안 겪나?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 이렇게 확 치워버리는데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 집값 이렇게 집값도 올리고 전세값도 올리고 월세값도 올리고 다 올리고 폭등시키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같이 올리고 그래도 견디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 생체 실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그 정체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어영부영하지 말고 무사안이란 나날에 빠져있지 말고요. 나와야죠.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죠. 그 다음에 이 거대 여당과 맞서서 투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국회
상임위원장직 다 하나도 안 맡을 거야. 다 갖고 가.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밥투정이죠. 다른 확고한 무슨 다른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것은 아이들이 밥투정 이상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